이제 코딩을 해보겠습니다. 블록으로 넘어가서 맨 먼저 생각할 게 변수가 필요해요. 어떤 변수가 필요하냐면 문제가 1, 2, 3, 4 해서 10번까지 진행이 되죠. 그러니까 현재 문제가 얼마인지를 알고 있어야 되는데 걔가 변수가 필요하고, 두 번째는 점수가 10점, 20점 맞출 때마다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점수도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두 개의 값을 저장을 해야 돼서 두 개의 변수가 필요합니다. 자, 첫 번째는 count라고 이름을 붙이겠습니다. 얘가 이제 처음에 1번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 번호가 되는 거고요. 복사해서 쓸게요. 두 번째는 스코어라는 변수를 만들겠습니다. 스코어는 처음에 0점이죠. 이렇게 두 개의 변수를 만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퀴즈를 내야 되는데, 퀴즈를 낼 때 프로그램 시작하면 먼저 퀴즈가 시작이 돼야 돼. 그래서 처음에 스크린이 이니셜라이즈 되면 퀴즈가 시작이 되는데, 퀴즈는 어떻게 만드냐면 여기에 있는 요 텍스트 넘버 1과 텍스트 넘버 2가 텍스트 넘버 1, 텍스트 넘버 2가 랜덤하게 숫자가 들어가야지 돼요. 그렇죠? 그래서 스크린 1이 이니셜라이즈 되면 텍스트 넘버 1 가겠습니다. 텍스트 넘버 1의 텍스트를 어떻게 세팅하냐면 매스에서 랜덤하게 가지고 와야 됩니다. 랜덤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죠. 랜덤인데 숫자 범위는 2에서부터 20까지로 우리가 결정을 했죠. 이렇게 해주고 다시 복사해서 텍스트 넘버 2도 2에서 20까지 중에 하나 이렇게 가져오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카운트는 문제의 숫자잖아요. 문제 번호인데 그거를 우리가 어디에다 쓰기로 했냐면 LBL 카운트에 쓰기로 했으니까 LBL 카운트를 가져와서 조인 해가지고 디자인에서 카페가 줄게요. LBL 카운트가 요거거든요. 그래서 요건데 여기에 문제 이 부분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그래서 텍스트에다가 점하고 문제 콜론 한 칸 띄고 여기까지가 있고, 문제 1 처음에는 문제 1이죠. 그래서 이 카운트를 하나 가지고 옵니다. 두 번째는 점수잖아요. 그래서 얘를 카피해서 LBL 스코어에다가 여기 이제 점수입니다. 점수 처음엔 0점이잖아요. 점수가 올라가면 그때마다 10점씩 올라갈 거예요. 일단 스코어를 가져와서 올려놓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답을 쓴 다음에 답을 이제 요 텍스트 상자에다 답을 쓸 거예요. 이제 답을 쓰는데 답을 한번 쓴 다음에 제출하고 나면 답이 없어져야지 다음 답을 쓸 거 아니에요. 답이 그대로 남아 있으면 지우고 나서 다시 써야 되니까 불편하죠. 그래서 일단은 지워야지 된다. 그 부분이 텍스트 앤서였죠. 그래서 텍스트 앤서에 텍스트를 빈칸으로 만들어 준다. 빈칸으로 만들어 준다. 자,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이게 5개의 동작, 2개의 문제를 내고 그 다음에 문제 번호와 점수를 써주고 정답 쓰는 부분을 빈칸으로 만들어주는 이 5개, 요게 새로 퀴즈 한 문제를 새로 내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준다. 자, 그런데 이 5개는 사실은 우리가 프로그램 중에 다른 데서도 쓸 거예요. 요 시작할 때만 쓰는 게 아니고
문제를 하나 풀고 나면 또 새로운 문제를 내야 되니까 이게 그때 또 반복이 되잖아요. 그럴 때 쓸 수 있는 기능이 프로시저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거를 5개를 프로시저 안에 넣겠습니다. 근데 프로시저의 이름은 new quiz라고 이름을 붙이겠습니다. new quiz가 요 5개가 동작하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5개를 new quiz라는 함수, 프로시저로 만들어주면 나는 여기서 스크린 1이 이니셜라이즈 할 때 이 5개 동작이 필요해. 그러면 이 new quiz를 호출하면 되죠. 그래서 프로시저에 가서 내가 지금 만든 게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새로 만들 때마다 하나씩 추가가 돼요. 그래서 new quiz를 호출한다.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그러면 new quiz 호출되면 일로 가서 요 5개가 실행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벤트는 어디에서 또 생기냐면 내가 버튼을 눌렀을 때 이벤트가 생겨요. 그렇죠? 그래서 버튼 이름이 btn submit이었어요. 그렇죠? 제출하는 버튼. 얘가 클릭이 되면 이때 이제 진짜 우리가 문제풀이가 시작이 되는데 맨 먼저 지난번에도 한번 했었죠. 내가 아무 값도 넣지 않고 버튼을 클릭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야 되는 거죠. 계산 결과가 맞았다 틀렸다 이런 얘기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얘를 컨트롤에 가서 if를 가져옵니다. if를 가져와서 만약에 텍스트 앤서에 있는 값이 빈칸이라면 아무 값도 없다면 이런 뜻이지. 그래서 텍스트 앤서가 빈칸이라면 이라고 물어봐야 되니까 로직에서 이퀄을 갖다 놓고 텍스트 앤서가 빈칸이라면 이렇게 물어보면 됩니다. 텍스트 앤서가 빈칸이 아니면 그때만 작업하면 되죠. 빈칸이면 여기다가 나가는 일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빈칸이면 하는 일이 없으니까 빈칸이 아니면 그때 프로그램을 짜면 되는 거고 빈칸이면 이 안에 있는 걸 안 하는 거니까 버튼을 눌러도 아무 동작을 안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빈칸이면 정답인지 아닌지 체크를 해야 돼요. 정답인지 아닌지를 체크하는 게 if문으로 체크를 해야겠죠. 또 다시 if 안에 if가 또 들어갑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정답을 체크하는 부분이니까 매스 블록에서 equal을 가져와서 내가 지금 요거 카피해서 텍스트 앤서에 있는 텍스트 값이 두 숫자를 곱한 값과 같은지를 비교하면 되죠. 두 숫자를 곱한 값, 우리는 이제 구구단 곱하기 문제를 풀고 있으니까 첫 번째는 텍스트 넘버 1에 있는 숫자예요. 텍스트 넘버 1에 있는 숫자 곱하기 카피해서 얘를 텍스트 넘버 2로 해주면 지금 사용자가 입력한 이 값이 텍스트 넘버 1과 텍스트 넘버 2 곱한 값과 같으면 이런 뜻이죠. 그러면 이제 정답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정답이면 해야 될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체크 부분을 정답임이라고 써줘야 돼요. 그래서 LBL 체크를 가지고 와서 얘를 어떻게 써주냐면 정답입니다 라고 써줘야 돼요. 근데 정답입니다 라고 써줄 때 여기에 원래 써있던 문자를 가져올게요. 여기에 채점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 얘를 가져와서 이렇게 채점하고 정답입니다 라고 써주겠습니다.
정답입니다 라고 써주고, 그 다음에 정답입니다 라는 걸 말로도 해주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텍스트 투 스피치를 가지고 와서 말하게 합니다. 뭐라고? 정답입니다 라고 말하게 합니다. 앞에 부분은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답을 맞추면 정답입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해야 될 건 뭐예요? 스코어를 늘려줘야 되죠. 그래서 베리어블 스코어 값을 가져와서 더해 주는데, 우리가 1에서부터 100까지 더했을 때랑 마찬가지로 스코어는 스코어에다 10을 더해서 세팅해 준다 이런 뜻입니다. 스코어, 현재 스코어를 가져와서 10을 추가해서 다시 스코어로 만들어 준다 이런 뜻입니다. 알겠죠? 자, 여기까지 됐습니다. 만약에 아니라면, 우린 틀려도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정답이 아니라면이죠. 정답이 아니면 요 체크를 카피해서 체크를 정답이 아니라 틀렸습니다 라고 써야 돼요. 틀렸습니다 라고 쓰고요. 요 텍스트 투 스피치도 틀렸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도 여기도 틀렸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스코어는 변화하지 않죠. 틀렸으니까 스코어는 바뀌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제 하나를 풀었다는 얘기예요. 문제 하나를 풀었는데 그 문제는 정답이든지 아니면 틀렸든지 둘 중에 하나죠. 문제를 푼 과정이죠. 그래서 정답이 맞았는지 틀렸는지에 대한 처리를 한 거고, 이제는 맞았든 틀렸든 상관없이 문제 번호는 하나가 올라가요. 그래서 요 밑에서는 해야 될 부분이 카운트를 하나 증가시켜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카운트를 가져와서, 자, 여기다가 넣어야겠죠. 그렇죠? 요 답을 넣었을 때 카운트를 가져와서 얘는 플러스 시켜줍니다. 카운트에 1을 더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카운트가 하나 증가돼서 새로운 카운트 값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10개가 되면, 카운트가 이제 10개가 되면, 그러면 이제 프로그램이 그 10문제를 다 풀었으니까 그때 처리해야 되는 부분이 생기겠죠. 그래서 if 카운트가 얘를 가지고 옵니다. get count 한 것이 하나 더해서 카운트 한 것이 얘가 이제 10이 되면 카운트를 해서 이게 10이 되면 10번째 문제를 지금 푼 건가요? 아니면 10번째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건가요? 자, 처음에 카운트가 1이었죠? 1번 문제를 푼 거죠. 그리고 얘가 더해지니까 이제 여기서 2번이 된 거죠. 그러면은 이게 커야지 된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10보다 11이 돼야 끝난다는 얘기잖아요. 10번 문제를 푼 다음에. 그래서 이렇게 될 것 같아요. 10보다 크면, 그러면 이제 10개를 이미 풀었고 11번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프로그램이 여기에서 프로그램이 끝났습니다 라는 거를 처리해 줘야 돼요. 프로그램이 끝났습니다 라는 걸 처리해야 되고, 만약에 10개가 안 됐으면 어떻게 되나요? 지금 두 번째 문제를 풀었어. 이제 3번 문제 풀 차례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아까 했었던 그 프로시저를 호출해 주는 거죠. new 퀴즈를 호출해 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 프로그램이 계속 길어지면은 프로그램 보기가 좀 어려우니까, 자, 볼게요. 여기에다가도 프로시저 하나를 만들게요. 이 부분은 뭐냐면 10개가 다 끝났을 때 처리하는 부분은 이제 노티파이어 써가지고 10개 다 풀었습니다. 계속 할래요? 뭐 이런 얘기들을 해줘야겠죠. 그죠? 그래서 걔를 프로시저로 하나 만들겠습니다. 프로시저 만들어서 이 프로시저의 이름을 노티라고 할게요. 노티파이어의 노티 프로시저를 하나 만들고, 얘는 사실은 호출 하나만 하는 거예요. 노티파이어를 써서 노티파이어 써보겠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맨 밑에 있네요. 노티파이어에 이 복잡한 이 프로시저를 가져오겠습니다. 그래서 show choose dialog라는 하나 둘 셋 넷 5개의 그 조각을 넣을 수 있는 이 블록을 가지고 와서 여기에다가 메시지, 그다음에 타이틀, 버튼 1, 2 이거를 다 넣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메시지에는 이렇게 쓰려고 해요. 100점 만점에 이게 이제 우리 파워포인트에 있는 요 그림인데 한번 볼게요. 요거예요. 문제풀이 끝이라고 써주고 100점 만점에 90점입니다. 다시 하시겠습니까? 아니요, 예. 이렇게 써주는 부분을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타이틀이 문제풀이 끝이에요. 이게 문제풀이 끝. 이게 타이틀이에요. 이게 타이틀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요 점수를 써주고 다시 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봐야 되니까 얘는 조인을 써야지 되겠죠? 조인을 쓰고 100점 만점에 몇 점입니다. 다시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해야 되니까 3칸이 필요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에다가는 100점 만점에 한 칸 띄고 몇 점이라는 건 스코어가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스코어를 가져옵니다. 스코어 얘를 가져와서 100점 만점에 몇까지 쓰고 숫자가 나오고 난 다음에 여기다가 점입니다. 다시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쓰면 되겠죠. 100점 만점에 몇 점입니다. 다시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버튼은 예, 아니요 이렇게 2개를 넣으면 되겠죠. 우리가 대답할 게 2개예요. 예, 그 다음에 아니요 이렇게 2개입니다. 자, 그래서 이 노티를 얘가 호출을 해주면 되겠죠. 여기서 콜 노티 이렇게 해서 10보다 크면 이제 문제를 다 풀었으니까 노티라는 프로시저를 호출해줘. 그럼 노티는 이런 다이얼로그로 대화창을 띄워줘. 그렇죠. 그럼 띄운 다음에 여기에서 띄운 다음에 예와 아니오를 사용자가 선택할 텐데 그거에 따라서 할 일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 노티파이어를 사용을 해서 답을 받았을 때는 노티파이어에 있는 after choosing이라는 이벤트를 사용을 해요. after choosing을 가져다 놓고 여기서 이제 초이스가 사용자가 입력한 예, 아니오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if문을 가져다가 예이면 그렇죠? 이 초이스가 예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면은 다시 게임을 시작한다는 얘기잖아요. 다시 게임을 시작한다는 얘기니까 일단 그 카운트도 0으로 만들어주고 카운트를 1로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스코어도 다시 0으로 만들어줘야 돼요. 새로 시작하는 거니까.
끌고 내려와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세트 얘를 가져와야 되겠다. 얘를 카피해서요. 이거를 가져오겠습니다. 자, 처음에 카운트를 0으로 해주고, 이게 아니었어요. 카운트를 0으로 해주고, 카운트는 처음에 1이죠. 1번부터 시작하는 거니까. 이를 카피해서, 그 다음에 스코어는 0이 되고, 이렇게 이제 초기화가 되는 겁니다. 이거 두 개는 잘못 가져왔네요. 내가 지워버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채점 레이블이 있었는데 채점 레이블을 맞았습니다, 틀렸습니다가 표시되어 있을 텐데 걔를 없애주겠습니다. LBL 체크였었는데 요거네요. LBL 체크를 LBL 체크를 어떻게 바꾸냐면은 초기 상태로 채점이라고 써 있는 거지. 얘만큼 요만큼만 카피해 오겠습니다. 초기 상태로 얘를 텍스트에다가 이렇게 채점이라고만 표시를 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새로 퀴즈 문제를 내야 되죠. 얘면은 새로 시작이 되는 거니까 초기화를 다 시켜주고 뉴 퀴즈를 호출합니다. 뉴 퀴즈 이렇게 호출을 하면 됩니다. 만약에 사용자가 아니오를 선택을 했어요. 얘가 아니라 아니오를 선택했다면 else가 되는 거죠.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할 수 있으니까. 아니오면 프로그램이 끝나는 거죠. 그래서 close application 이렇게 하면 프로그램이 끝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하면 프로그램이 끝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프로시저 두 개를 new quiz라는 거, 그 다음에 note라는 거 두 개를 만들어서 썼어요. 두 개 만드는 거 이해하고요. 변수 두 개를 썼고 그 변수 두 개에 대해서 new quiz 라는 처음에 스크린 시작할 때 new quiz를 호출해서 문제를 새로 냈고 그 다음에 버튼을 하나 누를 때마다 버튼을 값을 넣지 않고 입력을 하면 버튼을 누르면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끝나는 거고요. 뭔가 값을 넣고 버튼을 눌렀으면 답을 체크해서 우리가 입력한 값이 두 텍스트 상자에 있는 값을 곱한 값과 같으면 정답이다 라고 써주고 TTS도 가동을 시켜주고 스코어를 10점 늘려주고요. 틀렸다면 틀렸다고 표시해주고 말로도 틀렸습니다라고 하게 해주고 점수는 이제 고치지 않고요. 아무튼 맞았든 틀렸든 문제를 하나 풀었으면 카운트를 하나 증가시키고 카운트를 증가시켰더니 이제 이게 11번이 됐어. 10보다 더 커진 값이 됐어. 그러면 이제 프로그램을 끝내야 되니까 끝낼 때는 노티를 호출해주고 10번보다 크지 않아. 그러면 새로 문제를 출제를 해야 되는 거고요. 노티를 호출하면 노티는 이제 100점 만점에 몇 점을 만졌습니다. 다시 하시겠습니까? 예, 아니요 이렇게 표시를 해서 그래서 만약에 추수한 사용자의 입력이 예이면 초기화 시켜주고 뉴 퀴즈를 호출하면 되고 아니오가 선택이 됐으면 그때는 프로그램을 끝내면 된다. 자, 이렇게 해서 프로그램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실행을 시켜보죠. 이건 진짜 답이 나올지 안 나올지 궁금한데요. 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빌드에서 apk 파일을 만들려고 하고 그 다음에 녹수를 실행해서 자, 만들어진 apk 파일을 폴더를 열어서
자, 여기 이제 들어와 있습니다. 구구단 퀴즈. 녹수창에다가 복사해서 놓습니다. 자, 얘를 더블 클릭해서 실행을 하면 자, 이렇게 나왔죠. 자, 일단 조금 디자인을 좀 바꾸긴 바꿔야 되겠네요. 그렇죠? 이거도 너무 위에 올라가 있고 요 글자도 좀 키워야 될 것 같고, 그렇죠? 요 힌트 포 텍스트 박스라는 말도 지워야 될 것 같고, 몇 군데를 좀 수정을 하도록 하죠. 자, 디자이너 창에서 이 글씨를 조금 더 크게 하겠습니다. 한 35 정도로 할까요? 이게 실제로 얼마나 클지 잘 모르겠어요. 자, 얘도 35로 하고요. 35로 하고, 그 다음에 이 스크린 전체에 얘가 가운데에 나타나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스크린 선택하고 얼라인을 버티칼도 센터로 맞춰줄게요. 센터로 맞춰주고, 그 다음에 아까 요 글자가 가운데에 있지 않았잖아요. 가운데로 맞춰야 될 것 같아. 얘가 센터, 얘는 센터로 돼 있네요. 그 다음에 여기에 요 힌트는 정답은 이렇게 써주죠. 얘도 마찬가지로 센터로 정답을 쓸 수 있게 해주자. 얘도 글자 폰트를 한 35 정도로 해주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빌드를 해볼게요. 자, 디자인을 조금 바꿨습니다. 바꾸고 다시 실행을 해봤더니 조금 더 이뻤으면 좋겠지만 하여간 이렇게 된 상태에서 여기에다 이제 정답을 쓸 수 있죠. 3 곱하기 4는 12라고 쓰고 제출 했더니 정답입니다. 10점 이렇게 나왔죠. 12 곱하기 4는 48 이렇게 쓰고 제출 또 정답이네요. 그 다음에 40 정답. 얘는 틀리게 한번 써볼게요. 제출 틀렸습니다 나왔죠. 점수 그대로 있죠. 99 제출, 90 제출, 160 제출. 똑같은 게 또 나왔네. 160 제출, 120 제출. 자, 요건 얼마인가요? 117인가요? 117 제출. 자, 그랬더니 문제 풀이 끝. 100점 만점에 90점입니다. 다시 하시겠습니까? 예 누르면 다시 문제 1번 점수 0점 해가지고 다시 시작이 되죠. 자, 이렇게 해서 구구단 퀴즈 문제, 구구단 게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더 신경 써서 더 예쁘게 만들 수도 있고요. 또 새로운 기능 같은 것들도 추가해서 만들 수도 있고, 뭐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구구단 게임, 구구단이라기보다 두 자리 숫자, 2에서부터 20까지 나오는 두 개의 숫자를 곱하는, 10개를 곱하는 문제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여기서 이제 많은 것들을 공부했는데, 잠깐 정리를 해보면, 일단 디자인에서 요 어레인지먼트, 호리존털 어레인지먼트, 버티컬 어레인지먼트를 사용해서 바꿀 수 있는 요 레이아웃을 예쁘게 만드는 방법. 그 다음에 요
테마를 바꿔서 테마가 디바이스 디폴트로 하면 이렇게 타이틀 바를 쓸 수 있게 나온다라는 걸 이제 알았고요. TTS하고 노티파이어 사용법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노티파이어 중에서 우리가 show alot은 지난번에 했었는데, 이번에 우리가 사용자의 입력을 받을 수 있는 show choose dialog라는 걸 사용을 해봤고요. 랜덤 숫자 만드는 거를 1에서부터 20까지 넣는 거, 그 다음에 TTS 사용하는 방법. TTS 사용하는 게 소리 나오는 걸 확인을 못했네요. 그렇죠? 스마트폰에서 하면 소리 나는 게 확인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프로시저 사용하는 방법. 그래서 new 퀴즈하고 노티라는 두 개의 프로시저를 우리가 사용을 했습니다. 알고리즘은 이렇게 표시할 수 있고요. 코딩은 내가 다시 만들어서 넣겠습니다. 맨 마지막, 원래 이제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지금 온라인으로 강의를 듣고 있는데, 안 그랬으면 이제 4주가 지나서 수시고사를 볼 시간이에요. 그래서 수시고사 문제를 여러분들이 숙제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생긴 문제를 푸는 겁니다. 숫자 두 개를 입력하고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버튼을 만들어서 누르면 여기에 결과가 나올 수 있게. 이거는 우리가 지금 한 프로그램에 비하면 훨씬 쉬운 거죠. 그렇죠? 자, 이거 아주 쉽게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 해서 제출하는 게 이번 주 과제가 되겠습니다. 수고 많이 했습니다.